안녕하세요. 요즘 그 올림픽파크 포레온, 줄여서 올파포라고 하죠. 네네, 올파포. 이 올파포 무순위 청약 최대 14억 시세 차익, 진짜 로또라는 말이 막. 네, 맞아요. 관심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핵심만 딱 뽑아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번 기회가 왜 이렇게까지 주목받는지, 그리고 또 최근에 청약 제도가 좀 바뀌었잖아요. 네, 그게 또 청취자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우선 이 올파포가 어떤 곳인지 그 기본적인 정보부터 좀 짚어보죠. 보니까 12,000세대가 넘는다고요? 와,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그렇죠. 메모드급 단지죠. 게다가 위치가 또 올림픽공원 바로 옆이고, 네, 그 입지. 5호선, 9호선 더블 역세권이고요. 교통이나 생활 인프라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그런지 한 뉴스 보니까 미니 잠실 이런 별명도 붙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또 거기는 강남 빼고는 선호도가 가장 높은 단지 중 하나다. 이렇게 평가를 하던데요. 특히 최근 2년 새 분양가 대비해서 시세가 거의 2배 가까이 뛰었다고 하니까 시장의 바로미터 역할도 하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거 무순위 청약 기회,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죠. 예상 물량이 딱 4가구라고요. 네, 그럴 것으로 예측들을 하더라고요. 전용 39제곱미터, 대략 한 18평형이죠. 네, 18평. 그거 하나, 49제곱미터 22평형 하나, 59제곱미터 25평형 하나, 그리고 제일 큰 84제곱미터 33평형 하나. 이렇게 각 평형별로 한 가구씩이요. 와, 딱 하나씩. 진짜 귀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시세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얼마래요? 추정치를 보면요. 가장 작은 18평형도 한 7억 정도. 7억이요? 와. 그리고 제일 큰 33평형은 무려 14억 원 차익이 기대된다.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14억. 진짜 로또 소리 나올 만하네요. 특히 그 33평형 예상 분양가가 한 13억 정도로 나오는데 이게 현재 전세 시세랑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 전세가랑 분양가가 비슷하다. 네. 이론상으로는 전세 세입자만 잘 구하면 초기 자금 부담 없이도 일단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야, 그거 진짜 솔깃한데요? 그래도 나중에 실거주 이행하려면 자금 계획은 꼭 세워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던데요? 아, 네, 맞아요. 그 부분은 반드시 고려해야죠. 무조건 영끌이나 제로 투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주의해야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아주 큰 변수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6월 10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무순위 청약 제도입니다. 정부 발표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신청 자격이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딱 제한돼요. 아, 예전처럼 집 있는 사람은 이제 아예 안 된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유주택자는 이제 기회가 없는 거죠. 그럼 그 거주지 요건은요? 서울 사람만 되나요? 아니면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은 아닌데요. 자료들 분석을 보면 전국 단위 청약은 아닐 가능성이 좀 커 보이고요. 아마 서울이나 수도권 거주자로 제한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많아요. 그렇군요. 예전에 동탄 같은 데에서 너무 과열됐던 그런 것 때문에 좀 막으려는 건가 보네요. 네, 그런 투기 수요 차단 목적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관할 지자체장, 그러니까 구청장 재량 사항이긴 한데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자격 검증도 되게 빡빡해졌다고요. 아, 네, 훨씬 까다로워졌어요. 특히 위장 전입 막으려고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그러니까 병원이나 약국 이용 기록 있죠? 네네. 이걸로 실제 거주 여부로 확인한다고 하더라고요. 직계 존속은 3년치, 30세 이상 직계 비속은 1년치 기록을 본다고 하니 상당히 꼼꼼하게 보겠다는 거죠. 와, 진짜 철저하네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청약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까요? 자금 상황별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자금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7억짜리 18평형, 이것도 대출 활용하면 본인 부담금 한 2억 초반으로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높은 수익률을 노려볼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있고요. 아, 18평형도 수익률은 괜찮을 수 있군요. 그렇죠. 또 다른 분석에서는 25평형이랑 33평형을 비교하던데 분양가가 25평형은 10억에 차익 13억 예상, 33평형은 13억에 차익 14억 예상. 이러면 투입 자금 대비 효율, 소위 가성비는 25평형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관점도 제시하더라고요. 오, 그것도 일리 있네요. 물론 자금 여유가 있다면 그냥 최대 차익 노리고 33평 가는 거고요. 네, 그렇죠. 선택의 문제겠죠. 진짜 중요한 건 타이밍이겠네요. 자료에서 공고가 곧 나올 거다,
그리고 공고 뜨면 청약까지 기간이 엄청 짧을 거니까 미리 자금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청약 신청은 보통 청약홈에서 하는데 가끔 건설사 홈페이지에서 할 때도 있으니 공고 뜨면 그것부터 꼭 확인해야 한다. 이런 팁도 있었고요. 네, 청약홈인지 건설사 홈페이지인지 꼭 확인. 자, 그럼 자료들 통해 쭉 살펴본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올림픽파크 포레온 무순위 청약, 분명 뭐 엄청난 기회인 건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는 거. 네, 무주택자 조건. 네, 무주택자여야 하고 거주지 요건도 맞아야 하고 실거주 증명도 까다로워졌고 또 철저한 자금 계획이 필수라는 점.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 무주택자일 수고 또 해당 지역 거주 요건도 맞고 자금 계획까지 세울 수 있다. 이러면 정말 진지하게 한번 도전해볼 만한 기회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로또라고는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 행운이 따르는 법이다.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준비가 중요하죠. 마지막으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처럼 이렇게 무주택자 한정 그리고 실거주 검증 강화 이렇게 더 엄격해진 무순위 청약 방식이요. 앞으로 다른 인기 지역 청약 시장이나 아니면 뭐 전체 주택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그 영향력. 네,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청취자 여러분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